안녕하세요. 텍스살롱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임대자산의 장부 기초가액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조정 명시에서 상의 건설비 총액의 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국세청 질의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0월 1일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초 비상속인이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오던 임대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상가 건물을 사업자 등록을 상속인 명의로 정정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 건물의 장부 잔액이 10억일 경우에 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갑설과 얼설과 병설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갑설은 피상속인이 적용해오던 감가상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장부 건물 잔액 10억으로 한다. 이게 갑설이고, 얼설은 상속인이 별도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하며 건물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한다. 이게 얼설입니다. 여기에 무신고라는 것은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죠. 병설은 상속인이 별도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하며 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의 대상 금액을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과세시가 표준액이죠. 이 세 가지 설 중에서 어떤 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인가를 물어본 내용입니다. 회신을 보면 귀질의의 경우 질의회신문을 부침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답을 보면 첫 번째는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비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갑설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죠. 피상속인이 적용해오던 감가상각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장부 건물 잔액 10억으로 한다. 이렇게 갑설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갑설이 맞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의 상속 등기 시의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기초가액이 되는 것이죠.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적용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 자신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법에 정한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감가상각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62조 제5항을 보면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 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64조는 감가상각 방법의 신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택제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익 금액 조정 명시에서 2번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익 금액 조정 명시를 보면 이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건설비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기보다는 임대에 사용되는 건물이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상속 정려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취득가액을 건설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비 총액이고 임대용 건축물 연면적이고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되는데 건설비 상당액은 건설비 총액 곱하기 임대용 건축물 연면적 분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납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보증금 및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로서 보증금에 의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보증금,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에서 건설비 상당액은 1990년 12월 30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분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곱하기 1990년 12월 30일 현재의 보증금 이렇게 한 것이 건설비 상당액이 되는데 여기에 계산 결과를 D에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1990년 12월 30일 현재의 기준시가, 다음에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그래서 이 경우에 건설비 상당액이라는 것은 1990년 12월 30일 현재 기준시가 곱하기 임대용 건축물 연면적 분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비 상당액 계산의 경우에 1990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C와 D와 E 중에서 큰 금액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임대용 건축물 연면적 분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한 것이 건설비 상당액이 됩니다. 이것을 F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이렇게 계산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이 건설비 상당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건설비 총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제가 국세청에 직접 질의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선친께서 20년간 해오시던 임대사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상속받은 임대재산의 기초재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은 세무상 장부가액의 의미가 피상속인의 기초재산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질문 1에 대한 답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속인의 사업연도 시작은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것인지 피상속인의 사업 개시일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상속 개시일이 사업연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는 세무조정 서식 중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익금액 조정명시에서의 건설비 총액을 서식 12항의 1990년 12월 30일 현재 기준시가로 계상하였는데 상속인의 새로운 기초가액으로 대체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기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은 상속이나 정려에 의하여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혹은 정려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은 여기에서 본 것이죠.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가액에 상속 등기 시의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임대용 부동산을 정려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등은 임대용 부동산을 정려받아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한 정려재산가액에 취득세 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정려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한 정려재산가액에 취득세 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속받은 임대자산의 장부 기초가액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조정 명시에서의 건설비 총액의 산정 등의 세무회계 처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